9월달에 파운데이션 과정이라던가 인터내셔널 이제 파운데이션을 성공적으로 마친 선배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활하셨고 뭐 이제 과목별로 뭐 공부할 수 있는 팁이라던가 이런 부분을 좀 더 많이 얻어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이따가 저희가 준비된 시간 마치고 마지막에 Q&A 시간도 가질 건데 혹시라도 오늘 저희가 준비한 질문에서 본인이 궁금한 게 커버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Q&A 시간 때 자유롭게 질의응답 시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도 이런 행사가 사실 진행이 처음이라 조금 떨리는데 아마 오신 분들도 되게 어색하고 조금 딱딱하게 처음에는 굳어 있을 거예요. 선배분들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제 선배분들이 답변해 주실 때 같이 좀 호응도 해주시고 공감도 해주시고 이러면은 조금 더 처음보다는 부드럽게 행사가 진행될 거니까 좀 많이 호응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일단은 선배분들 혹시 왼쪽에서부터 각각 이제 본인 성함이랑 뭐 어떤 과정 거치셨고 올해 어떤 대학교로 가시는지 요거 간단하게 본인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작년 9월에 킹스 파운데이션에서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앤드 매스매틱스 파운데이션 끝나고 이제 올해 9월에 어카운팅 앤 파이낸스 들어갈 류경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요크대학교에서 이번에 파운데이션 마치고 인터랙티브 미디어로 들어가는 박연수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인투 시티 파운데이션을 마치고 시티 대학교 액츄얼 사이언스 보험 계리학을 전공하게 된 이동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브리스톨 파운데이션 후 인터내셔널 비즈니스 매니지먼트 이번에 졸업하고 올해 9월에 같은 브리스톨 대학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입학 예정인 박지유라고 합니다. 네, 그래. 혹시 잘 들리셨나요? 아마 제 마이크보다 이제 육성으로 하셔야 혹시 끝에 계신 분도 잘 들리실까요? 아니면 제가 마이크를 아예 드리려고 같이. 괜찮으세요? 잘 들리세요? 그래서 일단 오늘 행사 자체는 저희가 간단하게 준비한 질문으로는 학업 관련해서 일단은 질문을 좀 준비를 했는데 선배분들 중에 제가 그냥 질문을 드리면 요거는 내가 답변해주고 싶다라는 게 있으면 그냥 편하게 손 들어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무도 손을 들지 않으시면 제가 그냥 찍을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거는 내가 좀 답변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은 적극적으로 좀 답변을 해주세요. 일단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질문은 본인이 느끼기에 이제 파운데이션 하시는 동안 또는 영국에서 이제 학사과정 하시는 동안 한국에서의 교육, 영국에서 교육과정 가장 큰 차이점은 어떤 부분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그런 의견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혹시 좀 생각하시고 답변하셔도 됩니다. 네. 한국 대학교하고 고등학교에서 수업은 이제 교수님이나 선생님이 이제 수업을 1시간 하고 이제 그걸로 이제 남은 자기 공부는 이제 자기 몫이었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1시간의 렉처와 2시간의 세미나를 배정을 해서 세미나 시간 동안 렉처 때 했던 이제 수업을 복습하거나 이제 새로운 그거에 대한 문제들을 다른 학생들과 같이 풀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있어서 그런 점에서 이제 한국 대학교하고 영국 대학교의 그런 수업 방식이 좀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설명해주고 싶으신 부분 있으실까요? 제가 한국 대학교 친구들한테도 많이 물어봤었는데요. 저희 학교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영국 대학교는 그 교양 과목이 없고 풀 전공으로만 돼 있어서 정말 전공만 배우다가 졸업하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설명해주고 싶으신 부분 있으실까요? 수업 전체적인 분위기가 되게 한국에 비해서 자유로운 느낌이어서 되게 자유롭게 학생들이 질문을 하시거든요. 굳이 어려운 질문이 아니더라도 정말 기초적인 것도 질문을 막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한 생각인데 아까 교수님 이제 세미나랑 렉처랑 구분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세미나 같은 경우에도 뭐 렉처랑 다르게 준비를 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혹시 준비하시는데 뭐 부담되거나 하시진 않으셨나요? 학생들이? 네, 오히려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채워가는 방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따로 준비해 갈 것은 없었고 교수님들이 이제
그 수업에 했던 거에 대한 질문들을 그 문제들을 준비해 와서 그걸 같이 풀어보면서 부족한 게 없었는지 확인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서 네, 준비할 건 딱히 없었어요. 렉처 때 학생들이 물어보는 빈도수가 더 많나요? 아니면 세미나 때 질문을 물어보는 빈도수가 좀 더 많나요? 렉처 때 아무래도 가르치는 그런 과정이다 보니까 그때 더 물어보는 게 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미나는 다른 교수님이 아니라 다른 분이 배정이 되실 때도 있는 건가요? 아니요, 무조건 같은 튜터님이. 네.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는 이거는 지윤님도 뭐 예전 기억을 대해서 대답을 하셔도 돼요. 파운데이션 과정에서 혹시 본인이 느끼기에 가장 어려웠던 과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이제 본인이 가장 어려웠으니까 시험 준비를 더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혹시 그 과목을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하셨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거는 한 분씩 다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부터 네. 저는 이제 소셜 사이언스 로우 매니지먼트 전공에서 거기서 공부를 했는데요. 그 배우는 과목이 경제, 경영, 수학, 영어 두 과목 이렇게 배웠는데 경제, 경영, 수학은 정말 딱 정해진 공식이나 포뮬라나 프레임워크가 다 정해져 있어서 그거에 대입하거나 적용하면 되는 건데 그 나머지 두 개 영어 과목 같은 경우는 정말 정해진 답이 없어요. 그래서 과제도 정말 되게 추상적인 것들이 많았어요. 근데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과제를 제출하기 전에 포매티브라고 해서 성적 반영이 안 되고 그냥 튜터한테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있었는데 파운데이션 때 그때 튜터분들이 정말 세세하게 피드백을 하나하나 다 달아주세요. 그리고 거기다가 자유롭게 질문하고 그거에서 디벨롭해서 최종을 제출하면 항상 성적은 잘 나왔던 것 같아요. 저도 가장 힘들었던 과목은 경제학 이코노믹스인데요. 힘들었던 이유 중 하나는 이제 시험이 아닌 전부 다 에세이나 발표 같은 걸로 이제 평가가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어려웠는데 그래도 저도 드래프트 1차 드래프트하고 2차 드래프트가 있어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그 에세이에 대해서는 2차 드래프트까지 제출을 하고 각 드래프트에 대해서 이제 직접 1대1로 미팅을 통해서 이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세션이 있었어서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전공 특성상 로보틱스라고 로봇을 직접 만들어야 하는 과목이 있었어요. 근데 그 과목은 매 수업마다 팀원들끼리 로봇을 직접 만들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개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됐는데 그 과정에서 만약에 조언에 협력이 없거나 아니면 이제 항상 수업에 빠지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팀원들 중에. 그러면 저 혼자 이제 로봇을 다 만들어야 돼서 그런 과정에서 네, 되게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과목 딱히 막 어렵다고 할 만한 과목은 없었는데 이제 그 과목에서 보는 시험이나 에세이나 뭐 발표가 이제 좀 주제가 어렵다거나 아니면 영어로 되게 유창하게 사람들 앞에서 발표해야 될 때 그럴 때는 이제 계속 연습하고 친구들이랑 같이 얘기해보고 계속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제가 또 궁금한 거 이제 되게 본인들이 다양한 공부 방식 이런 거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뭐 로봇을 만들기도 해보고 프레젠테이션도 해보고 아니면 에세이도 써보시고. 근데 본인이 그냥 느꼈을 때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진짜로 내 학업 성취도나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을 늘릴 수 있는 공부 방법이겠구나라고 느낀 교육 방식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나라 고등학교나 대학교에서는 이제 실험을 하더라도 레포트를 거의 안 쓰는 경우가 많고 이제 에세이 같은 경우도 과제로 사실만 주어지고 내가 리서치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많이 적고 인용만 많이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혹시 요 교육 방식이 나한테는 특히 잘 맞았다 이런 부분 있으실까요? 네, 저 방금 말했던 로보틱 수업에서 항상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야 됐잖아요. 에세이처럼 제가 레포트를 직접 써야 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제가 프로그래밍을 한 것도 왜 그렇게 프로그래밍을 했고 그리고 어디에서 그런 아이디어를 얻었고 그리고 어떤 함수를 왜 썼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야 점수가 잘 받을 수 있었어요.
그런 걸 보면 그럼으로써 저 스스로 다시 복습을 하고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어서 되게 제 프로그래밍 실력을 쌓는데 도움이 됐고, 그리고 아마 모든 영국 대학이 그럴진 잘 모르겠는데 저희 대학교는 특히 AI나 표절에 대해서 엄청 민감해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다 AI 약간 체크 시스템이 있는데 그런 게 엄청 예민하셔서 그런 걸 스스로도 막 돌릴 수 있거든요. 이제 사이트를 주셔가지고. 그러면서 절대 AI는 참고도 안 하고 논문도 레퍼런스로만 딱 참고를 해서 저는 되게 스스로의 지식을 쌓는 데 도움이 됐다고 생각해요. 혹시 또 추가적으로 하시는 되게 좋은 얘기 해주는데 저도 그냥 한 가지 더 팁을 드리고 싶으면 요새 챗 GPT가 너무 성능이 좋아져서 저희가 학생들 지원 준비해드릴 때 자기소개서 쓸 때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파운데이션 하면서 GPT를 써서 문제가 되는 학생도 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저는 안 쓰는 거는 사실 좀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문제가 되는 부분은 그걸 그대로 인용을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얻은 자료를 가지고 본인이 다시 재창조해서 뭔가 글을 만들어내시는 데 있어서는 충분히 좋은 소스로 이용하실 수 있는 자료니까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직접적인 인용만 피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이거는 사실 저희가 상담할 때 부모님들이랑 학생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인데 영어를 잘하면 과연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영어와 학업 성적의 관계성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본인이 경험한 파운데이션 과정은 영어를 조금 못하더라도 내가 시간적인 부분을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은 성적을 충분히 잘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학생분들 생각을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것도 다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이제 당연히 영어를 잘하면 나쁠 건 당연히 없지만 저의 경우에는 수학이 5과목 중에 2과목이었는데 그 과목에 대해서 영어가 특별하게 막 요구되고 그러진 않았고 오히려 각 용어들이 한국에 있는 용어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숙지만 잘 된다면 성적을 받는 데는 딱히 그렇게 영어가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저희 파운데이션 영어 선생님께서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으신데, 이제 영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무척 많잖아요, 파운데이션 중에. 근데 영어를 잘해도 수업에 성실히 참여 안 하면 결국 파운데이션에 페일한다고 항상 거의 매 수업마다 말씀을 하셨어요. 그만큼 출석률도 높게 보시고 성실히 참여하는 학생들 엄청 이쁘게 봐주셨는데, 그런 거 생각하면 아무리 영어를 잘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래도 영어가 조금 딸린다고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성실히만 하시면 충분히 좋은 성적 얻으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영어를 잘하면 분명히 유리한 부분은 있겠지만 한국어 잘한다고 해서 한국어 에세이 썼을 때 만점 받는 건 아니듯이 얼마나 경영학경으로 말하자면 얼마나 그 한 주제에 있어서 얼마나 더 그 문제를 창의적으로 바라보는지 다각도로 바라보는지를 조금 더 중심적으로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이제 어떻게 자기가 쓰고 어떻게 자기가 말하는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그대로 이제 시험 같은데 이제 거기서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준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서 그걸 보지도 않고 그냥 자기 멋대로 쓰면 이제 거기에서 그 기준에 어긋나니까 아무리 자기가 잘 써도 교수님의 그 방식, 교수님이 이렇게 써야 점수를 높게 받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걸 다 어긋나고 자기 멋대로 쓰면 안 되니까 이제 아무리 영어를 잘해도 그런 것들은 항상 가이드라인 보고 이제 점수 맞추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은 또 다른 질문인데 이것도 되게 요새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본인들이 이제 파운데이션 과정을 경험을 해보셨을 때 한국에서 예습이라는 걸 반드시 하고, 그러니까 예습의 필요성을 느끼셨는지 아니면은 파운데이션 과정 때 처음부터 다 알려주기 때문에 파운데이션 과정만 복습만 잘 해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지 요거에 대한 본인들 생각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요새 학생들이 맨날 저 이제 뭐 예를 들어 야대 파운데이션 가는데 화학 생물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예습을 하고 가야 될까요? 또는 뭐 경제를 공부를 미리 다 하고 맨큐의 경제를 다 읽고 가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질문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직접 공부해본 입장으로서 예습이라는 게 과연 중요한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당연한 말이긴 한데 예습을 하면 당연히 좋기는 해요. 이제 프로그래밍 같은 부분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는 언어가 많을수록 좋고, 그리고 수학 같은 경우에도 이제 되게 기초적인 수학을 가르쳐주긴 하면서도 그래도 예습을 하면 좋기는 하거든요. 근데 너무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정말 기초적인 부분부터 알려주고, 그리고 아마 한국 학생들보다 잘 모르는 부분이 많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 왜냐면 한국 친구들이 되게 성실하거든요,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 많이 예습해 가려고 하고.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똑같이 생각하긴 하는데, 저도 영국 그 파운데이션 과정을 하면서 느꼈던 점이 이제 예습보다는 복습을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생각했고, 그 예로 하나를 들자면 이제 한 번씩 영국 파운데이션 과정 중에도 이제 교수님의 사정에 의해서 시간표가 바뀔 때도 있는데, 꼭 지켜지는 원칙 중에 하나가 수업이 끝난 뒤에 세미나를 무조건 배정을 해야 되는 그런 원칙을 고수를 하는 걸 보아서 이제 저는 확실히 예습보다는 복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게요. 그럼 제가 느끼기에는 파운데이션 과정은 사실 우리나라 고3 학생들보다는 자유시간이 많이 주어진다고 생각해요. 수업에 뭐 자율학습이라든가 이런 거 밤 10시까지 해야 되고 학원을 가야 되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그럼 전 하나 궁금한 게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하시면서 시간 관리를 어떻게 해야겠다 뭐 계획을 세우신 적이 있으시다라고 하면은 어떤 걸 중점적으로 계획하셨는지,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저희가 파운데이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면 시험을 잘 봐야 되잖아요. 그럼 본인들이 느끼셨을 때 벼락치기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은 이거는 무조건 몇 달 전부터 뭐 아니면 몇 주 전부터 준비를 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본인이 느끼는 파운데이션 그 시험 난이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생각하시고 한 번씩 다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수업 뒤에 세미나가 따라오기 때문에 매주 복습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어서 딱히 벼락치기가 가능한 구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그 다음에 시험 2주 전부터 더 이상 진도를 나가지 않고 리비전 위크라는 걸 저희는 했는데, 그 시간 동안 이제 이전 4년 동안 쳤던 시험지들을 제공을 해서 그거를 다 같이 풀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서 딱히 그런 시험이 되게, 그리고 그 4년 동안 했던 시험이 되게 일관성 있는 포맷이 되게 일관성 있는 포맷으로 유지되어서 이제 문제 숫자들만 바꿔서 이런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벼락치기는 하실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수업들이 에세이로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에세이가 정말 그냥 몇 자 따다닥 쓰는 게 아니라 한 거의 5장이나 4장 정도 영어로 쫙 쓰셔야 되는데, 그 기간을 대략 1달 반을 주세요. 물론 그 전에 포머티브로 이제 체크를 해주시는 경우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막 한 2주나 일주일 만에 쓰기에는 분명 힘드실 거고, 그리고 아마 수학 같은 과목도 아마 분량이 꽤나 많으실 거예요. 저희 학교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통계 같은 게 뭐 아무리 쉬워도 분명 한 1, 2주 만에 공부하시기엔 분명 양이 힘드실 거기 때문에 저는 꾸준히 공부하시는 거, 주말이나 아니면 수업 끝날 이후에 복습을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진짜 확실히 말해드릴 수 있는 건 벼락치기는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저희 학교의 경우는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나눠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경제나 수학 같은 경우는 위크 1에 배웠던 내용을 위크 13 돼서 쭉 한 방에 다 봐요. 그게 가장 비율이 한 70%, 60%로 제일 높아서 그걸 나중에 벼락치기 하겠다는 진짜 많이 어려운 것 같고요. 그리고 영어나 경제, 경영, 에세이 같은 경우는 이게 하나하나 보면은 데드라인이 되게 널널한데 이게 세 가지가 한 방에 몰아와가지고 따지고 보면 2주, 3주에 하나씩 계속 제출해야 되는 일정이 있어서 벼락치기는 정말 안 돼요. 정말 안 돼요. 이제 각 과목마다 이제 한 비율이 한 40%, 50% 차지하는 에세이나 시험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거는 한 번 좀 잘못 점수를 낮게 받으면 아무래도 타격이 크니까 그런 것들은 한 달? 그 정도 잡고 미리 계속 드래프트 쓰고 계속 고치고 그래도 한 달 모자를 뻔한 적도 있고 아 이거 시간 더 안 줬으면 내가 이 점수를 받지 못했을 거다 싶은 그런 과목도 있었고 그래가지고 근데 벼락치기 하는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래놓고 점수를 잘 받는 애들도 있었어요. 근데 그건 네, 자기 역량 차이고 취향 차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고 자기 취향대로 자기가 하던 대로 하면 되진 않아요. 근데 왜냐면 고등학교 때는 벼락치기가 가능했었을 수도 있어요. 중학교 때도. 근데 파운데이션에서 이제 여기서도 점수 잘못 받으면 안 되잖아요. 파운데이션에서 점수를 자기가 받아야 대학 학부로 진학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점수를 꼭 잘 받아야 하니까 벼락치기는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분의 공통적인 의견은 벼락치기는 불가능하다. 근데 저도 그래요. 저도 영국에서 대학교 나왔지만 저희 학교는 맨 끝에 말씀하신 그 브리스톨 대학교랑은 조금 다르게 중간고사랑 기말고사가 나눠져 있는데 중간고사라 할지라도 사실 그 6개월치 공부를 한 번에 몰아서 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방학이 있는데 말이 방학이 놀 수가 없어요. 그때 그냥 무조건 복습을 해야 돼요. 왜냐면 끝나면 1월달에 바로 시험을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항상 조언을 해드리는 게 미루지 마라. 어차피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예습에 쏟을 에너지를 복습에 쏟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만 하시면 충분히 따라가실 수 있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내가 조금 게을러지고 놓치고 한 번에 몰아서 하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힘에 부치신 순간이 올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공부하실 때 계획적으로 세우셔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고 이거는 제가 예상 질문을 안 보내드린 건데 지은님한테 그냥 하나 추가적으로 질문하고 싶은 게 유일하게 오늘 이제 파운데이션 학사로 이번에 석사 진학한 친구예요. 제가 고2 때부터 봤던 친구인데 이제 그 대학교에서 학년마다 성적 반영 비율이 다르잖아요. 달라요. 3학년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본인이 느끼기에 1, 2학년 때 조금 성적에 반영이 안 된다고 가볍게 하고 3학년 때 공부를 열심히 하면 3학년 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구조인 것 같아요? 아니면 이것도 점진적으로 무조건 열심히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본인이 제가 딱 상향 그래프를 그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쵸? 저는 파운데이션 때만 생각을 하고 약간 학사 때 안일하게 1학년 때 좀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성적이 안 나오네? 그래서 어떡하지 하다가 나만의 학습 방법을 못 찾고 2학년 때 약간 슬레이트하게 조금 낮았다가 이제 3학년 때 돼서야 이제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하면 됐구나를 3학년 때 깨달아서 3학년 때 상향 곡선을 그리기는 했는데 너무 망치면 커버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한 과목만 망쳐도 되게 그게 나중에 크게 다가와서 꾸준하게 계속 해야 되더라고요. 그분이 찾은 공부한 거 그럼 뭐였어요? 그냥 정말 딱 이제 에세이 마감일이 딱 첫 주 들어가면 나와요. 그때 딱 보고 계획을 세우고 이제 저희 학교는 ILO라고 부르는데 Intended Learning Outcome이라고 한국어로 하면 이제 학습 목표라고 불리는 건데 그게 교수님이 제일 저한테 전달하고 싶은 거라 생각해서 에세이나 뭐 분석을 레포트를 쓸 때 그거에 답하는 식으로 계속 썼던 것 같아요. 정말 저를 갈아 넣으니까 점수는 잘 나오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일단은 학업 관련 질문은 저희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 혹시라도 물어보고 싶으신 더 추가적인 질문이 있으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끝에 Q&A 시간을 따로 가질 거니까 그때 물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